미래엔 다양한 인공 생명체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처럼 생긴 휴머노이드겠죠. 그런데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같은 로봇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겁니다. 그것들이 한순간에 우리 몸과 정신을 접수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SF 작품에서 보아온 내용이기도 하죠. 그레그 베어의 장편소설인 블러드 뮤직엔 컴퓨터 칩과 같은 인공지능 분자가 등장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는 이 분자는 일종의 나노기계인데 이것이 복제를 거듭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영화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에 등장하는 나노마이트란 무기는 나노 로봇들로 이루어진 탄두인데 이것이 적진으로 날아가 금속을 싹 먹어치웁니다. 탱크는 물론 도시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과연 이런 로봇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초소형 로봇은 일반적으로 지름 1mm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자동 기계를 이릅니다. 현재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들은 혈관 등 장기 속을 돌아다니면서 몸 상태를 관찰하거나 종양 등을 제거합니다. 초소형 로봇은 맴스로 불리는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토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로봇의 몸은 구동부, 센싱부, 동력 원부, 무선 송수신부로 구성되는데 이중 구동부와 동력부의 제작에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 이에 맞는 작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개발 상황을 보면 자체 동력보다는 마그네틱으로 제작돼 외부의 전자장에 의해 움직이는 방식이 많습니다. 또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기계와 결합시켜서 구동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1966년 개봉된 마이크로 결사대에는 환자 뇌 속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되는 초소형 잠수정이 등장합니다. 마치 지금의 초소형 로봇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만들기 위해 상상과학의 산물인 축소광선이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잠수정과 의료진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현실적인 축소광선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용 초소형 로봇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혈관을 타고 다니며 혈전을 제거하는 마이크로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영화에서처럼 의료진이 환자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면 아바타 로봇을 활용하는 텔레 이그지스턴스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의사는 초소형 아바타 로봇의 눈을 통해 환부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군사용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소형 로봇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진의 침투에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벌처럼 작은 초소형 로봇들이 이미 개발됐습니다. 분자 크기의 다양한 무기나 초소형 핵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노무기가 금세기 중에 인류를 종말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가 간 나노무기 경쟁이 그런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 루이 델 몬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류가 종말을 맞을 확률은 5만 번에 한 번꼴인데 나노무기로 인류가 종말을 맞을 확률은 20번에 한 번꼴로 훨씬 높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대 후반이 되면 테러리스트들이 암시장에서 나노무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 무시무시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군사문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오는 2025년쯤에 나노무기 간의 교전이 실제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좀 무서운 상상이긴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자기 증식하는 나노 로봇 무리가 구름처럼 조용히 이동하면서 주위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 9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노 과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과학자 에릭 드렉슬러가 만든 개념으로 스스로 복제하는 나노 로봇이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이릅니다. 그는 어셈블러라고 불리는 분자 크기의 장치들이 통제 불가능한 자기 복제를 시작하면서 그레이 9, 즉 거대한 잿빛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것이 인류를 멸망시킬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과학자가 나노의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프레이타스입니다. 그는 어셈블러가 증식해 지구의 탄소를 모두 집어삼키는 새로운 종말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굴을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스몰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나노 환경에서의 물리적 문제로 어셈블러가 잘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렉슬러와 스몰리는 이와 관련 여러 차례 공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작가 마이클 크라이터는 그레이굴을 다룬 소설 먹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에선 자기 증식을 하는 로봇 무리의 집단 지능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설정은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독일 기업인 회스토는 바이오닉 엔치로 불리는 로봇을 개발한 바 있는데 개미의 생체뿐만 아니라 협동하는 방식도 모방하여 하나의 군집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군사용으로 이러한 군집 운용을 통해 정찰하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일찍이 작은 분자 하나는 그 속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건물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생각은 훗날 분자 기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자보다도 작은 이를테면 원자나 그 아래 크기의 로봇도 출현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장 짧은 거리를 플랑크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짧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하나를 우주만큼 키웠을 때도 플랑크 길이는 나무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크기만 얘기하자면 로봇의 사이즈는 거의 무한대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아마도 아주 먼 미래에 등장할지도 모를 원자보다 작은 로봇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확률이 큽니다. 만약 그것들이 자유자재로 모였다 흩어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마치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예를 들어 한순간에 인간의 모습이 됐다가 다음 순간에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손오공처럼 하루살이만큼 작아졌다가 산만큼 커지는 것도 손쉽게 이루어질 겁니다.